두 번째 지적 공부인데 공유지 연명부라고 있어요. 76페이지에 어휘를 잠깐 읽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대장에는 대장 소유자라는 누구누구의 몇 명이라고 정리. 거기 정리라는 거는 이제 누구의 몇 명 적고 공유지 연명부에 이제 이 사람들 전체 공유자, 이게 이제 공유지라는 게 공유자니까 2인 이상을 적는 거예요. 자, 토지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 대장 옆에 놓고 소유자 란에 아까 소유자 이름이 김영수에서 이경자로 됐다가 이경자 밑에 박정수의 5인.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박정수의 5인이라면 박정수와 5명이 공동 소유하게 됐죠. 요때. 그 다음에 정영숙으로 바뀐 겁니다만은 요 당시 박정수의 5인이라고 적어놓은 요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그러면 그죠? 박정수의 5인을 알아보려면 이걸 공유지 지금 방금 봤던 연명부에 적으니까 이 사람들 전체를 공유지 연명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토지 임야 대장 여기다가 박정수의 5인이니까 6명이 6명이 이 땅을 공동 소유하게 됐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박정수의 5인을 다 적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뭐 칸을 넓혀서 다 적으면 되는데 법에서는 지적 관련 요 법에서는 박정수의 5인이라고 적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이 6명을 어디다 다 등록한다. 공유지 연명부 그죠? 그러나 실무에 가면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이 박정수의 5인을 알아보려면 공유지 연명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유지 연명부 지금 이제 등록상 하는 공유지 연명부 이거는 중개하실 때 보는 게 아니고요. 박정수의 5인 이제 이 시간에 등기 아까 등기부로 갔다 올 건데 박정수의 5인을 여러분 뭘 보고 확인해야 되느냐?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갑구입니다. 소유자 아까 소유권을 등기하는 갑구를 확인합니다. 좀 이따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몇 명이든 간에 소유자가 6명이든 60명이어도요 등기부에는 다 적어요. 다 적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요. 그러면 자 우리 또 법을 배우고 중개하실 때 소유자 확인은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소유자 확인을 이런 토지 대장이나 공유지 연명부 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등기부 보면요. 저 사람들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실제 공유지 연명부 있죠. 책에 있는 이건 중개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그건 왜 알아야 되죠? 또 등록사항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76페이지 이제 보세요. 이 서식 있죠. 우측에. 이건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서식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렇게 토지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아시고 등록상 이거 읽으시면 돼요. 자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모든 지적공부 공통이고요. 그 등록사항 보세요. 76페이지에 소유권 지분 있죠. 이건 이제 우리 민법 등에서 배우는데 박정수의 5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공유니까요. 민법 시간에 공유 지분이죠. 만약에 6명이니까 똑같이 박정수 6분의 1 또 누구는 얼마 6분의 1씩 갖고 있다 합시다. 일단 똑같이 다를 수 있죠. 지분은 다를 수 있는데 6분의 1씩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요 공유 지분을 등록 누구 얼마 적어놓은 요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나머지 있죠. 3, 4번 이거는 묶었어요.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자 변경되면 그 원인 있죠. 3, 4번 요거 같이 3, 4번 보실 때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토지 대장 할 때처럼 등기 기준 소유자 바뀌면 3번과 특히 4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을 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똑같은 말이고 토지 고유번호 있죠 여러분. 19자리. 아까 설명드린 그 19자리를 적고 그리고 장번호 공유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 장번호 나오면 여러분은 다 1에 이것만 써놓으세요. 1에 1. 이게 장번호입니다. 자 이제 요 중에 있죠. 2번만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읽으면서 2번 있죠. 2번만 잘 봐두시고 공유는 당연하죠. 이거는 나중에 뭐 조금 더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박정수 외오인이 토지를 뭐 하고 있으니까요. 공동소유. 그걸 공유라 그래요. 공유하고 있을 때 뭐를 등록한다? 지분. 요것만 처음 나왔고 나머지는 있죠. 나머지 등록사항은 토지 대장할 때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알겠죠? 소재 지분 공통이고 3, 4번은 등기 기준이고 고유번호 19자리 장번호 1에 1 요걸 등록합니다. 읽기만 하시면 돼. 이거는 아직 이건 많지 않고요. 양이. 자 우측으로 이제 대지권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77페이지에 거기 의에 보세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인데 자 여러분 거기 대지권 등기라는 말이 써졌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잠깐 보고 왔는데 그죠? 여기 먼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대지권 등기 거기다가 요 우리 책입니다. 181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 자 181페이지로 갑니다. 대지권 등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책에 있죠. 그 7페이지에 대지권 등기 거기에다가 181페이지 써놓으시고 181페이지로 갑니다. 갔다 오셔야 돼. 나중에 공부하실 때 18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아까 등기부 봤죠. 이제 아파트 등기부에 이게 아파트 등기부고 좌측에 있죠. 이제 181페이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좌측에 180페이지 아까 제가 이 등기부를 보시면 철저하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보세요.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토지가 있고 뭐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이 토지 위에 여기 보세요. 이 우리 학원 같으면 학원 밑에 땅에 건물 이게 우리 이 10층짜리 이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죠?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있죠. 이게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아까 제가 표제부에는 오늘 여기까지만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표시번호 1 써놓고 접수 날짜, 접수된 날짜, 소재 여기도 소재 지번 여기는 이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네요. 지목은 대, 면적이 357. 그리고 등기 원인 날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제 중개하러 가시면요. 토지대장 이것도 거의 안 뗍니다. 왜 안 떼느냐? 이걸 왜 안 떼느냐 하면요. 이걸 왜 안 떼보느냐 하면 등기부를 딱 떼면요. 여러분 이 김해시 장이면 신문지 78의 2번지 등기부 이것도 떼면요. 거기 소재 지번 적어졌고 지목 면적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토지 등기부에 보면 이 토지도 지목이 되고 면적은 357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중개하러 가시면 등기부는 떼야 돼요. 물건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 물건이 딱 나오면 뭐부터 떼야 된다? 등기부. 떼고서 표제부에 토지는 토지, 건물 보세요. 건물은 밑에 건물 표시 있죠. 거기에 1번 표시번호 적고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적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걸 보면서 여러분 아까 땅이 여기 있죠. 요거 보세요. 동작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100번지고 건물도 노량진동 100번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요 밑에 소재 지번 요거 적고요. 요 밑에다가 이거 실무입니다. 실무. 법 시험하는 거 상관없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있죠. 우리 학원 같으면 여러분 여기 학원 앞에 있는 길 무슨 로 무슨 대로 골목 들어가면 무슨 길 몇 번지 그걸 적어놔요. 도로명 주소를. 그거는 이제 실무고. 근데 여기 보면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땅에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 소재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 내역은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벽돌조, 기와 지붕이 구조고 단층이니까 층수가 단층이고 77제곱미터네. 건물 면적이. 이걸 여러분 실무에 가면 건평 들어보셨죠? 대지 몇 평, 건물 몇 평. 건평. 건평이 무슨 면적? 건물. 요것도 제곱미터를요. 3.3으로. 건물 몇 평입니까?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입니까? 물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죠. 갑구에 보시면 여러분, 갑구에 보면 순위번호 갑구의 1번지 거기는 순위번호예요. 소유권 보존 2번이 소유권 이전. 근데 그 보존 등기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존이라고 써요. 갑구에다가 보존 등기입니다. 접수된 날짜와 그 다음에 접수 연월일과 밑에 이제 2019년 5월 3일 접수됐고요. 124호는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고 등기 원인란이 빈칸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요것만 쓰세요. 없다라고. 없다. 여러분, 보존 등기는요. 나중에 보존 등기 배울 때 등기 원인란에 이걸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원인을. 그리고 김도영이가 소유자 김도영이가 처음 이제 보존 등기한 소유자예요. 그리고 주민번호 뒷번호는요. 거기 뒷번호까지 다 써놨죠, 그죠? 뒷번호는 원래 공개 안 해요. 땡땡땡땡으로 나와요. 등기부 떼면 그 개인 정보니까.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접수란에 연월일 접수번호 쓰고요. 매매 원인란에 2019년 7월 6일 날 매매해서 요거 매매한 날짜고 등기한 날짜는 접수란에 있는 요 날짜에 등기했죠. 소유자 윤춘실로 바뀌었죠, 여러분. 윤춘실로. 그러면 갑구에는 이렇게 다 아시죠? 소유권 등기는요 2가지입니다. 뭐 다 알고 있죠. 처음으로 하는 게 무슨 등기? 보존. 그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는 2가지예요. 이걸. 근데요 시험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좀 가면 작년 기출 문제 이거 복사해서 여기 책에 없어서 작년 거는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작년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등기가 어려운 건 어렵고요. 시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요. 상중하가 여러분 보세요. 난이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저희들이 뭐 우리 여기 대성학원 있죠, 옆에. 저 큰 대성학원 저 수능 치고 나면요. 수능 보고 나면 뭐 텔레비도 나오지만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다. 수학이 까다로웠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또 과목마다 상중하가 있어요. 난이도가. 그죠? 그러면 12문제 등기 12문제 중에 상중하로 나누면 넷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자기들 낼 때도 이렇게 합니다. 상위에 있는 이런 문제는 그죠? 이건 막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려주고 중하에 있는 이 문제들을 맞춰줘야죠. 그죠? 그래야 이제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작년에 시험이에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 뭐가 나왔냐? 이겁니다. 오늘 배웠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등기관들이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거기 원인과 매매 있죠. 밑에 칸에 이전 등기는 매매라는 원인과 연월일을 적지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란에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기록해야 한다. 그게 답이었어요.
1번에. 이렇게 쉬운 거는 쉬워요. 쉬운 거는 이런 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거 이걸 시험에 물었어요. 그 전에도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기록하냐 안 하냐. 이거 기록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요. 시험에. 자, 얼구로 내려가면요. 여러분 얼구에 등기부고 얼구에 보면은요. 이제 요거죠. 소유권 왜 건저당. 이제 나중에요.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민법에서 여러분 민법 시험에 요 건저당 있죠. 요걸 조금 배우고 오시면 제가 이 건저당 등기 어떻게 하고 그 우리는 권리자료 안에 있죠. 권리자료 안에 이게 어떻게 등기되는지 그걸 하는데 근데 쭉 오면서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쭉 오면서 그 앞에도 있죠. 표제부에도 있었지만요. 여기 얼구에 1번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 밑에 전2라고 써졌죠. 그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실무에 가면요. 여기가 여러분 전2가 아니고 전6 이렇게 막 써져요. 전6. 그러면 전6이 뭐냐? 요 전2라고 써진 거 있죠. 순위번호에. 이게 구등기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등기부를 법에서도 그럽니다. 토지대장도 지금 아까 제가 토지대장과 등기부 이런 게 다 요거 있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게 다 좀 전산화됐어요. 그죠? 옛날에는 2000년 이전입니다. 벌써 2000년에 들어오면서 등기부를 다 전산화 시켰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전산 등기부라 그러고요. 옛날에 등기부를 복사해 주던 거 여러분. 주민등록도 복사해 줬잖아요. 한때 우리 2000년 전에는. 그런 옛날 등기부를 종이로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종이 등기부라 그러고요. 지금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한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옛날 전산화하기 전에 있죠. 여기 보세요. 전산화하기 전 옛날 구등기부에는 6번이었어요. 6번을 몇 번으로 옮겨온 겁니다. 1번. 그럼 옛날 6번 앞에 보세요. 6번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등기부에. 그건 안 옮겨왔죠. 여기로. 전산할 때. 왜 안 데리고 왔죠? 왜 안 데리고 왔죠? 물으면 5번 앞에 요 6번 앞에 5번까지를 죽어서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죽어서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죽어서 안 데리고 왔다는 거는 6번 앞에 5번까지는 등기가 됐다가 말소된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안 옮겨온 거예요. 안 옮겨온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요. 건저당 1번 해놓고요. 전6 써놓으니까요. 의뢰인들이 와서 손님들이 와서 물어요. 이거를. 전6이 뭐냐고. 그럼 중개사가 나도 모른다고. 그거 왜 묻냐고.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아니 전에 전6이 구등기부의 6번이 1번으로 옮겨온 거예요. 에? 이게 옛날 등기부의 6번 앞에는 효력이 없어서 옮겨오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건저당 접수 원인 안에는 그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 적고 원인 안에는 그 계약 설정 계약한 날짜 그걸 적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여러분 5천만 원 거기 적어졌죠. 5천만 원. 채무자가 신익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주소. 건저당 건자가 우리은행. 그 우리은행 밑에 적어진 1846360002000 이거는요. 등기번호예요. 우리는 주민번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민번호를 적지만 아까 그 위에 갑구에 소유자 주민번호를 적지만 우리은행은 자연인 우리 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들은 이렇게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소 우리은행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그 노량진 지점 그 이제 소재지 그걸 적어놓죠. 근데 좀 더 배우고 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요 설명만 들으세요. 이거 나중에 건저당 할 때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채무자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채무자 신익희가 얼구에 채무자 신익희가 건저당을 설정을 돈을 우리은행 가서 채무자 신익희가 우리은행 가서 최고액 5천만 원으로 잡고 돈 빌리고 우리은행에다가 이게 저당 잡혔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이 그죠? 그러면 채무자는 신익희인데 그 갑구에 있죠. 소유자 여러분 보세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윤춘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배우시면 금방 압니다. 이 소유자 윤춘실이가 여러분 저당 잡아준 거예요. 물상 보증인입니다. 윤춘실이가요 갑구에 물상 보증인이고요. 여러분 윤춘실이가 물상 보증인이면서 이게 저당 설정자예요. 설정자. 이제 보이죠? 이걸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은 누가 빌렸다고요? 신익희가. 돈 빌린 채무자는요, 여러분. 채무자는 신익희인데 저당 설정해 준 사람은 누구죠? 윤춘실이잖아요. 그죠?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윤춘실이. 그러면 윤춘실을 민법에서는 물상 보증인이라 그래요. 물상 보증인. 자기 여러분 물상이 물건 위에 보증을 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그죠? 여러분 윤춘실이 하고요. 신익희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주소 보세요. 주소. 윤춘실이도 주소가 노량진로 100번지죠. 신익희 주소 보세요. 신익희도 주소 같죠? 그 부부일 거다. 부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부부가 아니고 뭐 윤춘실이가 누나, 신익희가 남동생, 그죠? 아니면 신익희가 오빠, 윤춘실이가 뭐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는 이제 부부라 합시다.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실무에 가보면요, 이런 등기부 보면서요, 윤춘실이가 자기 집 이거 있죠, 자기 건물이나 집을 이거 팔라고 내놓으면 얼구에 보니까 여러분 중개업자가 얼구에 보니까 건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신익희로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십니까? 물어요. 사실은 남편이라고. 남편이 돈 빌리고요. 신익희라는 남편이 돈 빌리고 남편은 부동산이 없으니까 누가 저당 잡아줬다? 부인이. 물상 보증인으로. 그죠? 요거 나중에 제가 저당할 때 요거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게 이 두 사람이 부부일 거다. 근데 이제 앞전에 이거 우리가 서울 같은데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앞전에 서울에서 그 강남 쪽에서 수업하는데 이거 이야기했더니 그죠? 어떤 그 여자분이 50대 한 중반 됐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남동생이 이제 뭐 그 사업하다가 부도 위기에 부도 직면해서 와서 누나한테 이제 막 부탁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누나 집을 남동생이 돈 빌리고 그죠? 마지막 누나 집을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때 10억은 좀 됐는데 10억은 안 가고 한 6, 7억 지금 10억 넘을 겁니다 아마. 그 몇 년 됐으니까요. 아주 오래됐으니까. 근데 자기 남동생이 돈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누나가 여기 이제 우리 공부하러 온 누나가 저당 잡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나니까 뭐 이제 망하니까 집 한 채 날렸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경매로 시원하게. 그죠? 그리고 그 누나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항상. 교수님, 물상 보증인은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은 내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경매 돌아가지고 넘어갈 때까지 압류 들어오죠. 독촉장 날아오죠. 압류 들어오죠. 경매 넘어가죠. 집 비우라고 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 말아 드셨다.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때. 그것도 6, 7억 지금 10억 훨씬 넘습니다. 이제 뭐 서울 지금 서울령 집값 계속 오르는 거 아시죠? 서울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이렇게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서
물상 보증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오늘 부부다 이렇게 이제 우선 추정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둘이가 자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일반 등기부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토지 건물의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값고 얼구고 이제 아파트 등기부 있죠. 요거 설명하러 왔는데 집합 건물이라 하기도 하고 구분 건물 있죠 여러분. 아파트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집합 건물 구분돼 있잖아요. 한 동 안에 이제 아파트 좀 있다가 이제 뭐 다 알고 있지만은 한 동 안에 몇 호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표제부가 둘입니다. 한 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밑에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안에 이제 대지권 아까 제가 지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지권 등기하는 걸 보러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뭐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파트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한 동 지금 한 동 전체를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 표제부가 101동 있죠. 먼저 나온 게 여러분 101동 표제부 아닙니까? 거기 위에 보세요 여러분 안에 101동 표제부 위에 한 동 건물 표시 거기는 말 그대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 동 건물이 표시번호 접수 적고 소재 지번 명칭 건물 번호라 안에 여기가요 어디냐 하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 방학동이라는 그 동에 157의 1 외에 한 필지가 더 있는데 땅이 있죠. 요 소재 지번이 두 필지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칸에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두 필지 이 아파트 땅이요. 나중에 보세요. 아파트 땅이 두 필지예요. 그 두 필지 땅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저 위에 올라가서 아파트 이름은 예송 아파트고 제 101동 아까 제가 101동 표제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1동까지 쓰고 그 밑에 있죠. 이건 실무라 그랬죠. 아까 제가 101동 그 밑에 도로명 주소가 적어져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등기부 만들어 드릴 때 하나 복사해서 드릴 때는 그렇게 써 드릴게요. 일단은 실무에 가면 여러분 이 도로명 주소 이걸 적어야 돼. 이제 계약서 쓰고 할 때 건물은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슬래브 지붕이고 지붕이 있죠. 평지붕 있죠. 이거 보세요. 아파트 때 보면 평지붕이죠. 평지붕이 슬래브 이건 뭐 구조입니다. 구조 슬래브 지붕이고 5층짜리인데 1층부터 있죠. 5층까지 면적이 똑같죠. 똑같아도 다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50층, 50층이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50층, 60층, 나중에 해운대, 부산 해운대 LCT 지금 짓고 있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82층, 83층 올라갑니다. 여기 1층부터 50층이면 50층까지 다 적어요. 여기 면적을 똑같아도 다 적습니다. 우측에 있죠. 등기 원인 안에 거기에 도면 번호 사모가 뭐냐? 아파트는요, 여러분 이 등기할 때 도면을 내요. 등기할 때 도면을 내면 요 아파트 101동입니다. 여기 101동 표제부니까 요 101동의 도면을 내면 3호에 그 3호에 편철했다는 뜻입니다. 편철해 두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있죠. 밑에 이제 그 가운데 또 구분되어 있죠. 밑에 보세요. 대지권 목적이 토지 표시라고 써놓고 이게 아파트 토지 있죠. 여기 보세요. 그림 여러분. 아파트 땅. 이 땅이 두 필지잖아요. 거기요. 여러분 보세요. 표시번호 소재 지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했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이 아파트가 지어진 땅이요. 157의 1번지하고 157의 2번지 몇 필지 땅에 지어졌다? 두 필지. 그럼 두 필지인데요. 이런 또 상상을 하죠. 두 필지를 여기 아파트 지을 때 두 필지면 합병 우리 지적에서 아까 배웠던 잠깐 소개했던 합병 합쳐서 이거를 이 두 필지를 여러분 그죠? 합쳐서 지을 수도 있고요. 합치지 않았죠. 여기는 그대로 두 필지를 놓고 지었잖아요. 그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두 필지 땅에 토지 이 땅이 아파트 땅이 두 필지고 두 필지 땅에 아파트 지어진 겁니다. 지목은 둘 다요. 대고 대대 면적은 그 1 아까 소재 지번의 땅이 2,000제곱미터 2번 땅이 1,500제곱미터 이렇게 적고 등기 원인 날에 이건 등기한 날짜고 그냥 날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아까 등기부하고 다르죠. 표제부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아까 위에는 그 적어놨죠. 한동 건물이 표시되고 아래에는 밑에는 그 아래에는 대지권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목적인 토지, 이 토지가 아파트 땅을 적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는.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표제부. 이 아파트 안에 101호 맨 1층에 101호 표제부입니다. 이게 101호 표제부죠. 자,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써놨죠.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이 101호를 법에서 이제 오늘 용어죠. 전부 이거 101호를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 그러면 표시번호 접수 적고 건물 번호에는 그냥 1층 제1층 101호고 건물 내역에 101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그 다음에 90.67 여러분 거기 적어진 90.67 제곱미터가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입니다. 법에서 우리 배우는 게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은 여러분 전용 면적이 있고 무슨 면적이 있다? 공용. 아파트 여러분 사는 요 우리 강의실 여기 요 강의실에 이제 안에 여기 방 뭐 큰 방 작은 방 그다음에 거실 주방 화장실 다 들어오죠. 요 강의실 보세요. 여기 내 집이면 여기 무슨 면적? 전용.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아파트.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로 강의실도 복도 계단 승강기 면적은 무슨 면적이요? 공용. 그건 공용. 여기 적어놓은 건 무슨 면적이다? 전용. 이게 전용 있죠. 물건 게시할 때 여러분 우리 중개업소 앞에 물건 게시할 때 여기 뒤에 자이 아파트 전용 90.67 해놓고 괄호 몇 평. 그러면 전용 면적 90.67이면 요거 25평. 25평 조금 더 돼요. 그러면 전용이 25평이고 공용까지 합치면 34평. 아시겠죠? 이런 거. 요거 이제 전용 면적을 적어놔. 여기서는 도면 그 우측에 있죠. 등기 원인 안에 도면 번호 3호 이거는 요 101호 있죠. 아까 요거 여기 지금 101호니까 전유 부분 101호 도면을 아까는 101동이고요. 위에는 여기 101호 도면을 내면요. 여러분 요 101호 도면을 거기도 3호에 편철했다 그런 뜻이고 아파트 등기 요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기할 때는 이 도면을 내면 그 도면 번호 3호 요런 데 그 도면을 편철했다고 거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설명하러 왔죠. 이제 맨 밑에 대지권 표시. 대지권 종류와 두 가지 적어 놨죠. 여러분 종류하고 비율.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등기 원인 안에 적어진 거는요. 맨 우측에 2019년 10월 4일 대지권을 취득했고 2019년 10월 4일 날 등기한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읽으시면 되고. 자,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보고 계시면서 대지권이 뭐냐? 여러분, 대지권, 대지사용권 그러는데 제가 늘 이거 그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파트에 사는 이 사람이 저는 101호, 여러분, 101호 소유자, 뭐 몇 호든 관계없습니다. 그죠? 이 아파트에 사는 전체 소유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01호 소유자로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누구냐? 내가 오늘 요거까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저게 누구라고 저게? 내가. 저기 냅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에 자 보세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이 대지 있죠. 땅. 대지가 땅인 건 다 아시죠. 대지권 그랬잖아요. 거기에. 근데 같은 말입니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 대지 사용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내가 사는 아파트에 땅을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땅을 밟고 뭐 다 알고 있죠. 걸어 다니고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입구부터 땅 걸어가서 우리 집에 가는데 몇 호든 간에 내가 이 땅을 대지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대지권, 대지사용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민법이에요. 여러분 그 민사특별법이라고 있죠. 민법 뒤에 거기에 그 집합건물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요. 우리 등기부에는 이렇게 대지권이 등기합니다. 종류 있죠, 여러분. 1, 2가 뭘 뜻하느냐?
이거 아까 1, 2, 두 필지 땅입니다. 토지. 아까 땅이 몇 필지였어요? 두 필지. 그 한동건물 표지에 두 필지 적어놨죠. 그걸 그대로 안 적고요. 1, 2라고 여러분 보세요. 1, 2라고 이렇게만 적습니다. 생략하고 1, 2 두 필지 토지에 소유권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파트 땅에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대지권 써놓은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아파트 땅에 뭘 갖고 있다고요? 소유권을. 내 혼자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땅은 전부 내 겁니까? 내 혼자 다 갖고 내가 다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 소유자의 공동 소유입니까? 공동 땅은 그 중에 비율 있죠. 대지권 비율. 내가 갖고 있는 비율이 3,500분의 60인데 그게 땅 실무에 가시면요.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 여러분이 이건 숫자가 다 틀려요.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건 집도 있고 다른 집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율이요. 요 궁금하죠? 이 대지권 비율이 내가 가진 땅 지분인데요. 우리 아파트 땅에 이거 어떻게 정해지느냐? 시험에는 요 숫자는 안 묶고요. 바로 위에 아까 있죠. 그 위에 칸에. 그 위에 칸에 그 아까 90.67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전용 면적의 비율. 이 전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이걸 적어요. 등기할 때 처음에. 그럼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실무에 가시면 이 대지권 비율이요. 저 아파트 이 한 단지 안에 우리 뒤에 자이 아파트 한 단지 안에 똑같은 평수 있죠. 34평. 똑같은 평수를 갖고 있으면 이 비율이 같아요. 옆집하고 내 집, 우리 집이. 평수가 크면요. 34평하고 42평. 34평 가진 사람하고 42평이 있다. 이 안에. 한 단지 안에. 그러면 34평하고 42평은 이 비율이 달라요. 42평이 크겠죠. 이 숫자가 3,500분의 60이 아니고 3,500분의 80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평수에 따라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요 지분을 적어요. 거기까지만. 이건 어디 나오느냐? 아까 집합건물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은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파트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에 내가 산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나중에 떼보라 하는데 잘 안 떼봅니다. 사실은 뭐 떼보든 안 떼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에 떼보면 여기 대지권 표시를 안 해. 내가 이 아파트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죠? 소유권을. 땅 지분이 요거 적어져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이. 그런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땅을 아까 제가 요거 할 때 걸어 다니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당연한 거를 등기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실무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개하러 가보시면요. 이 중개 그 의뢰인들이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 많이 물어요. 중개사한테 와가지고. 예. 그러면 대지권 표시 이게 뭡니까? 물으면 이제 설명하죠. 이렇게. 내가 이 소유자가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지는 요 대지 사용권. 이걸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는데 대지권 비율이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죠? 땅 뭐다? 지분. 그죠? 땅 지분.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 부동산 조금 일해 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저게 땅 지분이라고. 평수가 빌라도요. 빌라 있죠. 빌라 여러분. 요 동네 빌라도 구분 건물 아닙니까? 거기도 201호가 있고 202호가 있고 그죠? 요 지분이 빌라 큰 거 가진 사람은 땅 지분이 커요. 적으면 적어요. 근데 재건축할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자이 요거 재건축한다면 여러분 42평 가진 사람은 그래도 42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고 나면 요 비율 건물 뜯어버리고 나면요. 요 비율 갖고 평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큰 비율을 크게 가진 사람은 크게 받는 거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34평 살던 사람이 42평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또 내놔야 돼요. 청산금으로.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대지권이라는 것만 아시고
갑구 얼구는요, 밑에 아까 제가 했죠. 갑구 얼구가 따라오는데 갑구 얼구는 생략됐다. 그죠? 생략됐다. 이 갑구에 보면 저 아파트 소유자 저거, 소유자 있을 거고, 얼구에 보면 저당 잡혔으면 저당이 적어져 있겠죠. 그죠? 자, 요걸 확인하시고, 이걸 먼저요. 보세요, 여러분. 181페이지에 대지권 등기하고요. 보세요. 대지권 등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돌아갑니다. 77페이지 와서, 이제요, 여러분. 어휘를 다시 읽으시면, 아까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됐다. 거기다가 18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그죠? 18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이제 181페이지 갔다 오셔야 되고, 할 때마다 제가 이론 강의 할 때마다 갔다 올 겁니다. 181페이지로. 그리고 이제 대지권 등록부 이걸 만들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아까 공유지 연명부가 똑같이 좌측에 있는 76페이지에 있는 공유지 연명부 중개할 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안 본다? 뭘 보면 확인한다. 등기부. 아까 등기부 갑구 보셨죠, 여러분? 한 사람 적었죠. 윤춘실이 하나 적었지만 등기부에는요, 소유자가 몇 명이든 간에 다 적어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하러 안 가보세요. 이런 거 함부로 출력하면 종이 아까워요. 등기부를 많이 떼보는 집이 잘 된다, 적게 떼는 집이 잘 된다. 사업이 많이 떼는 집이 잘 되겠죠, 여러분. 그만큼. 그죠? 인터넷 등기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등기부 봤는데 인터넷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죠. 사무실 그 네이버 다음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 치면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거든요. 바로 소재 집은 치고요, 도로명 주소. 요즘은 건물은 도로명 주소 치고요, 아파트는 무슨 동 무슨 호까지 쳐야 되겠죠. 주소지에 검색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대법원이 운영하는 거기 딱 들어가면 딱 떠요. 동호수 딱 뜹니다. 소유자 있죠. 소유자까지 떴었어요. 옛날에는 소유자까지 떴다고요. 홍길동 딱 떴는데 요즘은요, 여기 밑에 이제 요 결제가 있어요. 결제 뭐 다 아시죠? 그 결제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옛날에 소유자 확인만 하고 일단은. 근데 요즘은요, 홍길동이라고도 안 써지고 홍땡땡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홍씨라는 거만 알아. 홍씨라는 거만 알아요. 뭐 결제 있죠. 밑에 이제 결제하라고 그래요. 결제를 누르면 카드로 할 건지 핸드폰으로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해요. 핸드폰으로 하면 다 아시죠? 뭐 KT냐 LG냐 010 넣고 하면 나중에 핸드폰 요금에 그 인증번호 뜨죠? 네 자리 그거 넣으면 예, 결제돼요. 핸드폰으로. 근데 등본은요, 등기부 등본 1,000원. 그 다음에 열람용을 떼면요, 등본은 그냥 등본이라고 떼지는데 이런 토지대장처럼 열람용은 가운데 흐릿하게 열람용으로 써져요. 나중에 이제 계약서 다 쓰고 뒤에 붙일 때는 등기부 확인해주고 붙일 때는 등본을 떼야 돼요. 열람용 떼시면 안 돼. 그건 이제 실무에 가면 좀 실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등본은 1,000원, 열람용은 700원이에요. 700원. 근데 그 1,000원도요. 1,000원 700원도요.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요금에 한번 보세요. 저도 저 땄어요. 자격증. 중개하다가 왔어요. 수업하러. 지금 아직 그 옛날에 하던 거 폐업해 놨어요. 근데 저도 핸드폰 요금 뭐 35,000원 정액제 한 달에 쓸 때 핸드폰 요금 35,000원에다가 등기부 뗀 게 5만 원 나온다니까요. 85,000원. 5만 원씩 뗀 거죠. 50장 이상 뗀 거죠. 그래가지고 핸드폰 요금보다 등기부 등본 뗀 게 더 많아, 돈이. 그죠? 그래서 중개업 협회에서 대법원에다가 중개사 등록한 사람들, 이 일반 우리 업소 여기 밑에 사무소 등록한 사람은 월 3만 원만 내면 마음대로 떼볼 수 있도록, 그죠? 3만 원치 안 떼도 3만 원 내야 되고 정액제로 3만 원, 월 3만 원만 내면
마음대로 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해놨는데 안 해줘요. 대법원에서. 맞잖아요,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 엄청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계약서 뒤에 붙이는 계약을 하고 계약서 뒤에 붙여가지고 주는 거는 이 등기부 확인해주고 붙여주는 거는 그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받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물건만 나오면 등기부 확인해야 되거든요. 열람용으로. 그리고 한번 출력했다가 한번 보고 버리는 것도 많아요. 버리는 것도. 이 돈이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는데, 근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책에 공유지 연명부하고 77페이지에 저 대지권 등록부 저거는 중개할 때 안 봐요. 공유지 연명부에는 아까 박정수의 오인은 등기부 보면 되고요. 갑구에. 대지권 등기됐는지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중개하러 가실 때.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부 떼가지고 아까 181페이지에 요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뭐 소유권이 대지권인지, 땅 지분이 얼마인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숫자도 몰라도 되고, 이게 등기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대지권 등록부 이거는 중개할 때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저 중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중개해도 이거 안 봅니다. 뭐 보고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 요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복잡합니다. 여기가 대지권 등록부 등록 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이 전부 있죠. 제가 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옆에 놓고 이거 보셔야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김해지 장유면 신문리에 제가 결론을 다음 시간에 오늘 조금 더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은 김해지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지 땅 토지대장 갖고 계시고, 공유지 연명부 요거는 아까 76페이지는 여기 안에 소유자 안에 박정수의 5인일 때 그때 요거 이제 그 공유지 연명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소유자 안에 좌측에 아까 등기 원인 그 변동 일자 원인에 그 소유자 안에 소유권 보존 이전 내려가다가 대지권 설정 써졌죠, 여러분. 대지권 설정이 왜 됐냐? 여기 아파트가 제가 아까 이 땅에 실제입니다. 아파트가 신축됐어요. 그럼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이 토지에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땅에 78의 2번지에 78의 2번지에 뭐가 설정됐다? 대지권이.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소유자가 아니고요. 대지권 설정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 땅에 뭐가 지어졌다? 아파트가. 그 뜻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소 같은 거는 빈칸에 그냥 비워둡니다. 알겠죠? 이건 시험에는 지금 방금 이제 책에 있는 대지권 등록부 있죠. 요거 대지권 등록부 요거 보고 계시면 되고, 요 대지권 설정 요거 써진 거는 이 땅에 요 78의 2번지 땅에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 뜻이고. 그래서 아까 지목이 좌측으로 쭉 따라가면 좌측에 가면 지목 변경이라고 돼 있고,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지목이 뭐가 됐죠? 대가 된 겁니다. 자, 책에 보세요, 여러분. 책에. 자, 등록 사항을 볼 때 그 77페이지에 소재 지번은 신문리 78의 2번지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고요. 78의 2번지 공통이죠. 소유자 2, 3번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적고 소유자 변경 원인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2, 3번 소유자는 뭐 기준으로 한다? 등기 기준이고, 4번이 있죠. 소유권 지분, 5번 대지권 비율, 6번 전유부분 표시, 7번 건물 명칭은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4, 5, 6, 7은 8번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적고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19자리. 9번 집합금융 대지권 등 장번호의 끝에 1의 1. 장번호 그 1의 1 요거 쓰십시오. 1의 1 똑같습니다. 1의 1 이게 장번호입니다. 그러면 자 5 거기 여러분 보실 때 4, 5, 6, 7 나중에 제가 4, 5, 6, 7을 보실 때 내 아파트 여러분 내 아파트 누 아파트라고요? 내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데 여보세요. 내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거 저도 이거 떼보지도 않아요. 이거 이 대지권 등록부에 떼보지도 않아요.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럼 자, 내 아파트에 내가 제가 아까 내 사는 아파트에 내가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대지 뭐다? 사용권이고 내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에 4번 소유권 지분해 놓고요. 건물에 대한 지분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부 공유일 때 이건 아파트입니다. 내 아파트를 내하고 부부가 뭐 할 때 공유 그때 지분이에요. 아까 여러분 좌측에 76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등록상 2번에 있는 소유권 지분 그건 누구 지분이라 그랬죠? 박정수의 5인이 토지를 공동 소유할 때 지분이고 여기 77페이지에 4번에 있는 이 지분은 아파트를 부부가 뭐 할 때 공유 그때 지분이에요. 지분 5번 대지권 비율이 이건 토지에 대한 지분 땅 지분 여러분 땅 지분 쓰세요. 이것만 쓰세요. 땅 지분 등기부에 봤죠? 아까 3,500분의 60 그게 무슨 지분? 땅 지분 그걸 여기 등기부에 있던 거 있죠? 아까 지금 방금 갔다 왔으니까 기억나시죠? 이 시간에 했으니까 그 땅 지분 6번 아파트 전유 부분 101호 저는 101호로 하고요. 여러분은 다 호수 다 다르잖아요. 몇 호 이 내가 사는 집 호수 적고 7번 건물 명칭이 아파트 여러분 여기 옆에 자이 무슨 또 자이 있죠? 왜? 그죠? 두산 위버 두산 자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 명칭 적어요. 자 이거 할 때마다 4, 5, 6, 7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 내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에 나머지 1, 2, 3번, 8번, 9번은 아까 제가 첫 시간부터 오늘 토지대장 이거 하면서 설명드렸고 그죠? 나머지는 4, 5, 6, 7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왔는데 4번이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할 때 지분 5번은 대지권 비율은 땅 아까 등기부에 있던 땅 지분 6번이 내 아파트 호수 몇 호 그거 적고 7번은 아파트 명칭을 적어요. 이걸 등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여러분 아까 제가 대지권 등록부도 실무에 가면 중개하러 가시면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다 아셔야 되고 또 이건 조금 까다롭지만 4, 5, 6, 7 보실 때마다 뭐 거기다 오늘 요거 했지만은 내 아파트라고 적었지만은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서 4, 5, 6, 7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서식 그거 있죠 뒤에 78 이 서식 이거는 막 그대로 이렇게 이런 서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아시고 서식 내용을 볼 필요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도면에 있죠. 지적도 임야도인데 아까 제가 오늘 도면하고 그 뒤에 아까 남은 거 하나 더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 요 도면 보면서 요 토지대장 뒷면에 요걸 보면서 2시 전까지 2시 전에는 맞춰 드릴 테니까요. 2시 거의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하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